최소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일어나는 습관을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바는 수학이나 영어 둘 중 하나라도 꽉 잡으라. 방학 때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공부 말고 다른 활동들을 접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시닷컴 공부덕후TV의 정성호, 김광진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곧 중요한 일이 하나 다가오고 있는데 뭔가요? 바로 아주 설레는 겨울방학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방학 때 특히 광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공부만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는 정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완벽하게 그걸 지켜가면서 공부를 성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박씨 친구 여러분들도 정말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또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뭐 놀 생각만 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를 세워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 3권 풀기라든지 아니면 단어장 2회독하기 같은 그런 목표들 말이죠.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은 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은 것 순서대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방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월간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다음 이제 주간 계획을 차례차례 세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문제집 200쪽을 풀기로 했으면 일주일에는 50쪽씩 문제집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주는 건데요. 이렇게 주 단위로 확실하게 지켜야 할 목표를 세워놓는다면 조금 더 계획을 매일매일 유동적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문제집 50쪽을 풀기 위해서는 하루에 7쪽 정도씩을 풀어야 하는데 그 전날에 바빠서 한 5쪽 정도밖에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엔 이제 9쪽을 문제집을 푸는 식으로 조금 더 계획을 매일매일 유동성 있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학 전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날 공부할 분량과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세우는 게 좋거든요. 방학 때는 아무래도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고 또 학기 중에 가졌던 리듬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주중에라도 최소한 늦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먼저 일찍 일어나는 게 먼저니까요. 물론 학교에 갈 때처럼 아주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무작정 휴대폰만 하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 동안 잠을 깰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어나자마자 공부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건 쉽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듣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모두 다운을 받아서 하루에 한 편씩 봤어요. 이렇게 잠을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씻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소소한 재미와 함께 하루하루를 시작하신다면 학기 중에 가졌던 리듬도 잃지 않으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학기 중에는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고 공부량도 많다 보니까 한 과목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아마 다들 본인이 어떤 과목에 취약한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만약 잘 알고 있다면 그 과목에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렇게 해야 학기 중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반대로 다 애매하거나 아니면 다 잘해서 내가 지금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바는 수학이나 영어 둘 중 하나라도 꽉 잡으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두 과목 중 하나로 잡고 있으면 학기 중에 들어가서 새로운 탐구 과목들을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부담 없게 새로운 과목을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꼭 한 과목씩이라도 탄탄한 실력을 꼭 만들고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학 때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공부 말고 다른 활동들을 접해볼 기회가 정말 많아요.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아직까지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만의 취미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스트레스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공부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꼭 이런저런 활동들을 시간이 많은 방학 때 많이 해보면서 자신만의 취미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을 토대로 꼭 알찬 계획을 세워서 꼭 방학을 잘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